자, 보자. 슬프다, 김인들아. 이러면 화자가 자기 정서를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이 슬프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나온 이유는 여러분 이때 조선에 대기근 참사가 벌어졌고 이 대기근 참사가 바로 직접적으로 여러분 정서를 표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기근 참사가 일어났고 직접적인 여러분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기민, 기근으로 배가 고픈 백성들. 그러면 백성들아라고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 돈어법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이 돈어법이 얘들아 누굴 설정하고 있냐면 청자를 설정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청자한테 계속 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진율 기별을 들었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뭐 소문 나면 너 그 소문 들었어? 너 이거 들어봤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진율을 들어봤는지를 백성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진율이 혹시 뭐지? 나 진율? 아멘? 그거 진율이 뭐야? 진율은 여러분 이렇게 흉년이 들면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기구를 우리는 여러분 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율청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진율청은 여러분 대부분 내 곡식을 무료로 배분해주거나 아니면 여러분 곡식을 여러분 나눠주면서 너네 봄돼서 다시 갚아 이렇게 나라에서 도와주는 곳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기별은 여러분 너네 가뭄이 너무 심해서 밥 못 먹었지 나라에서 이번에 진율을 해준대 그 소식 들었어? 라고 여러분 백성들한테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야. 자, 당초에 매혼곡석 정비해서 받았더니 그럼 여러분 곡식은 여러분 그냥 쌀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도정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매혼곡석은 도정한 좋은 곡식이야. 그러면 이 도정한 좋은 곡식을 받았더니 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매혼곡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내가 곡식을 여러분 이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이걸 여러분 딱 까봤더니 진율청의 모든 쥐가 각 창의 구멍을 뚫고 주야 밤낮으로 왔다 갔다 나가들면서 섬섬이 까먹어버렸다는 거야. 그럼 막상 여러분 다 까봤더니 껍질만 남아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쌀이 제대로 된 쌀이 하나도 없고 이상한 쌀들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누가 다 처먹었대 얘들아? 쥐가 먹었대. 그러면 여러분 이 쥐라고 하는 애가 그러면 여러분 누굴 나타내고 있냐면 탐나무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진율청 담당 관리들이 여러분 이거를 다 빼돌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섬섬이 까먹었네 라고 하는 거는 탐관오리들이 이걸 여러분 뒤로 여러분 빼놓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 횡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모두 횡령해 놓은 상태. 그러면 백성들을 위한 매혼곡석을 이렇게 횡령을 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이번에 탄핵 권량 공락으로 의포하에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탄핵 권량 공각 의포하에라고 하는 뜻 그대로 풀이해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빈 껍질만 줬다라는 뜻이죠. 즉 여러분 이 말은 쭉정이만 곡물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는 어떤 쌀인데 정말 도정해서 좋은 하얀 쌀을 줘야 되는데 그걸 얘네들 다 뺑이 쳐놓고는 여러분 쭉정이를 섞어가지고 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쥐 탐관오리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탐관오리들이 비리를 저지른 자 적조만은 더 두수나 너조
너조차 무슨 일로 공수자가 만든 신철목으로 삼겼거늘.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적조라고 하는 뜻을 보면 여러분 황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황곡이 많은 저 두숭아. 여러분 두하고 승이 한자로 여러분 두하고 승인데 순 우리말로는 여러분 말과 대라고 해. 그래서 우리 곡식을 여러분 이 단위를 셀 때 두말 주세요, 석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단위예요, 단위. 근데 이 단위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여기서는 단위로 쓴 게 아니라 이걸 관리하는, 곡식을 관리하는 탐관오리들, 관리를 얘기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곡식 관리자야 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을 여러분 번호법을 써서 이름을 딱 불러서 청자를 설정해버리네. 자, 너조차도, 아니 공무를 담당해야 되는 이 너조차도 무슨 일로 공수자가 만든 신철목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공수자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그 수능특강 보기에 보시면 공수자 뜻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수자는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을 얘기를 해. 손재주가 뛰어난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얘들아 만든 여러분 신철목으로 삼았대.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너네 이 사람이 이렇게 단위를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이 사람이 만든 자가요 지금의 자랑 거의 얘들아 오차가 별로 없대요. 진짜 얘들아 단위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못되먹게 처먹어? 못되게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고사를 인용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여러분 이 단위를 잘못 이용해서 단위를 얘들아 잘못 여러분 사용해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판의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비판의 의도라고 써주고 그 다음 8번 가세요. 자, 무단히 환면하고 빈공영상 하나 쓴다. 자, 이러면 요거 여러분 뜻 그대로 보면 환면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바꾼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람이 얘들아 바뀌어서 빈공영사가 되었대. 이런 빈공영사는 여러분 공적인 일을 빙자해서 사적인 일로 영리를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공적인 일을 빙자했대. 이 말은 여러분 뭘 하는 거지? 기근이든 누구한테 뭘 해줘야 돼? 진유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성에게 진유를 하는 걸 빙자해서 영사는 여러분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사적 이익 뭘 추구했어? 얘네들이 이걸 다 빼돌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좋은 쌀을 빼돌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관오리들의 행태가 얘들아 제일 잘 직접적으로 설명된 단어 고르라고 하면 빈공영사야. 알겠지? 탐관오리들의 행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환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사람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전체적인 의미로 본다면 환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마음대로 바꿔치기 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환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그 환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가 된 거예요? 탐관오리들이 받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바꿨다는 건 여러분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걸 관리들에게 옮겨버렸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 9번. 엊그제 관홍량이 감탐코 협의하구나. 이러면 이 관홍량이라고 하는 뜻이 도량인데요. 아주 큰 도량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 애들은 아까 얘가 두승은 누굴 얘기했었지 얘들아? 관리들을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 도량도 여러분 이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엊그제 얘들아 이 공무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간탐하고 협회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관리라고 생각하면 돼. 관리. 그러면 공물 관리하는 사람이 간탐, 탐욕스럽고 간사하구나. 협회하대 얘들아. 협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 협회가 뭘까? 협회. 뭔가 협이 어떨 때 쓰는 표현이지? 협은?
여러분 좁을 때 쓰는 거잖아. 여러분 인심이 넓은 게 아니라 인심이 좁다. 그래서 여러분 너그럽지 못하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간담하고 협의하다라고 하는 이거는 누구에 대한 평가예요? 탐관오리에 대한 평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탐관오리에 대한 직접적 평가를 얘기하는 거고, 자 여러분 이 평가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 거야? 비판받아야 되는 점을 평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비판적 평가, 직접적 평가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변세는 변세구나. 이런 변세 한자 그대로 읽을 수 있을까 얘들아? 세상이 변했다. 그치? 세상은 변했구나. 그래서 세상이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관리들이 이 백성들을 위한 것들을 빼돌릴 수 있지? 세상은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뭐뭐로다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탐법을 써서 이런 세태를 탄식하죠. 자, 사람이 거북이 되어서 진창에 들어앉아 모든 쥐를 한번 살펴보니 근데 아까 쥐가 누구였더라 얘들아? 탐관오리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쥐 탐관오리들을 한번 쭉 살펴봤대요. 그러면 하자는 여러분 탐관오리들의 행태들을 하나씩 따져보니까 본성이 쥐의 모습이라서 마침내 어이되어 창중의 진공미를 다 주워 우러가 버렸구나. 그러면 여러분 원래 이 부분은 다른 작품이랑 비교해서 문제 내실 수 있어. 여러분 왜냐면 옛날에 여러분 향촌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었는데 향촌별곡의 서술자는 여러분 이 탐관오리들이 왜 탐관오리가 되었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탐관오리들이 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열심히 관리가 되겠다고 공부를 해. 내가 그래 관리가 돼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임금님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대. 근데 관리가 되려고 하니까 사회가 너무 부조리해서 뇌물을 안 바치면 여러분 사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좋은 마음을 먹고 있었던 애들이 관리가 되려고 뇌물을 바쳤어. 그럼 자기가 얘들아 좋은 자리 요직에 딱 앉았지. 그럼 요직에 앉으면 여러분 얘네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뭐 뇌물 받은 거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좀 원금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수탈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향촌별곡을 쓴 사람은 여러분 탐관오리들이 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맨날 얘들아 뇌물 바치게 하고 이러면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탐관오리는 왜 탐관오리라고 생각해요? 본성이 처음부터 준 거예요. 얘는 타고나기가 얘들아 지금 탐관오리로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탐관오리들은 본성부터 쥐의 모습을 갖고 있다. 탐관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작가들이랑도 비교해서 문제 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서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창고 안에 들어가서 진공미를 다 물어버렸구나. 그러면 이 진공미는 원래 누굴 위한 거였어? 백성들 위한 거였죠. 그쵸? 그걸 다 주워서 물어가 버렸다는 건 여러분 수탈을 하더라. 수탈하고 빼앗고 빼돌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손에 위로 올릴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쥐가요 뭘 하냐면 엽기 입을 줄을 삼고 모야. 얘들아 혹시 모자가 무슨 모자인지 알 수 있을까? 저녁. 여러분 저녁석도 있는데 여러분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뭐? 그러면 야는 밤이지. 쥐는 언제 다녀 얘들아? 밤에 많이 다니잖아. 그래서 밤에 얘들아 이 쥐들이 엽기 풀로 불을 이렇게 막 타.
불을 파놓고 그 다음에 얘들아 밤낮으로 얘들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장치했대. 여러분 장치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지로 보관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정리해보면 여러분 빼돌린 쌀을 얘네들이 따로 굴 속에 파묻어서 숨겼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얘들아 쥐, 즉 탐관오리들이 쌀을 보관하는 모습을 묘사해 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탐관오리들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쥐의 행태로 설명을 해버리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돌려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이렇게 돌려서 설명하는 건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지? 우의적 성격, 그치? 그래서 우의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우화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석서가가 일어난들 교혈 여부 누가 있겠는가? 자, 이러면 석서가라고 하는 노래는 노래거든요. 노래. 근데 여러분 아까 이 서자 아까 위에 나왔던 서자야. 서가 무슨 서자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 쥐서자거든요, 여러분. 쥐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쥐서라고 하는 이 책 노래가 뭐냐면 시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노래야. 시경에 나온 노래입니다. 쥐와 관련된 노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석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석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생님 한번 읊어볼게. 얘들아 석서라고 하는 한시야. 쥐야 쥐야 큰 쥐야 우리 기장 먹지 마라. 그럼 여기서도 쥐가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거 다 빼앗고 있는 상황인 거지. 자, 이 석삼년은 내가 겨우 넘겼지만 나를 돌아보지를 않네. 그럼 여러분 내가 석삼년은 여러분 어쩐지 살았어. 근데 나를 쥐가 안 돌아봐 준다는 거야. 그러면 탐관오리들이 관리들이 나를 돌아봐주지 않더라. 그래서 너를 두고 나는 떠나가겠다. 즐거운 땅을 찾아가리. 즐거운 땅을 그곳에서는 내가 살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가 석서가예요. 그러면 이 석서가의 내용을 보면 똑같이 여러분 쥐가 나오죠. 근데 이 쥐가 계속 수탈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석서가의 내용들도 보면 여러분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탐관오리에 대한 내용인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쥐를 피해서 여러분 여기 있는 화자가 뭐 하겠대더라? 즐거운 땅으로 떠나겠대.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즐거운 땅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석서가가 일어난들이라는 건 탐관오리들이 행패를 부려가지고 백성들이 만약에 다 떠나간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교혈 여부가 누가 있겠니? 그럼 여러분 교혈 여부 간교한 진승의 굴 속에 남은 곡식이 뭐가 있겠니?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뭘 가정한 거냐면 백성들이 떠나갈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떠나갈 상황을 딱 가정해놓고 교혈 여부가 누가 있겠니? 라는 건 여러분 얘네들이 여러분 수탈해서 이러면 아까 그 굴 속에다가 이렇게 얘들아 지금 쌀을 이렇게 보관해놨잖아. 이거 쌀을 얘들아 훔치든 쌀을 보관하든 쌀을 얘들아 얘네들이 수탈을 하든 누가 있어야 여러분 이 쌀을 수탈할 수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수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백성이 다 떠나가면 니네 굴 속에 쌀이 남아있겠니? 이런 말인 거지. 그럼 백성 없으면 아무것도 너네는 뭐 필요가 없을 텐데 아무것도 못 얻을 텐데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간교한 짐승의 굴 속에 남은 곡식 누가 있겠니? 그러면 여러분 이 곡식 어디서 얻을 수 있겠니? 백성 없이 니네들이 살 수 있을 것 같니? 이런 말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백성 없이 여러분 신하들도 없는 거고 백성 없으면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쓰고 있냐면 설인법을 사용해서 이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행태를 비판한다. 여러분 15번 어떤 의미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럼 이제 16번 가세요. 실과 셋은 소영감. 여러분 소영감으로 읽으면 돼. 소영감은 아주 작은 영감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작은 영감이 누구냐면 여러분 하급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급관리예요. 하급관리.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보잘것없는 하급관리들도
진왕의 성을 얻었대요. 여러분 그 아래 뜻을 봤더니 진왕이 누구 왕이야 얘들아? 누구 왕으로 되어 있어? 안 나왔어 얘들아? 진왕의 성을 얻어. 아이고 선생님 진왕의 성을 얻어를 안 썼네. 그러면 41번 진왕의 성을 얻어가 뭐냐면 진시황의 성을 얻었다는 뜻이야. 이런 뜻이야. 진시황의 이름을 얻어. 근데 여러분 진시황은 진나라를 통일하고 그렇게 무서웠던 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나라를 통일한 왕으로서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급 관리조차도 얘들아 뭘 하고 있다? 권세를 누리더라. 그러면 이거는 이 말은 권세를 누린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대기근이어서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급 관리들조차도 이딴 식으로 행동하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고 단좌소 다방구리 지휘 중에 넣어두고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뭘 하냐면 단좌소 다방구리를 일단 지휘하더래. 지휘하면서 여러분 그 지휘하는 거를 여러분 넣어두고 있대요. 그러면 자 이때 여러분 고사가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사야 고사. 자 여기서는 무슨 고사를 지금 사용을 했냐면 여러분 단자소 고사를 이용을 해요. 단자소 고사를 이용을 해. 자 여기는 두 사람이 등장해 얘들아. 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들아 태수로 부임을 했는데 성진이라는 사람이 태수로 부임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잠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모든 일을 위임시켜요. 일을 다 시켜. 위임해준 것 아니야. 그냥 다 시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진은 여러분 맨날 앉아가지고 띵가띵가 얘들아 뭐 이렇게 단소나 물고 앉아있고 그래서 얘는 태수인데 단소나 물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잠질은 여러분 일을 다 시켜 얘가 얘들아 일을 하고 있고 얘가 태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 얘들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남양태수는 잠질이고 띵가띵가 농은 성진은 휘파람만 불고 있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사를 쓴 의도는 여러분 하급 관리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놀기만 하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은 고사를 가지고 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급 관리들도 일을 하지 않고 놀더라. 이런 표현인 거야. 자, 여러분 노는데 또 어떻게 노냐면요. 주묵을 여러분 천동한대요. 여러분 주묵을 천동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얘는 장부의 출입 기록을 여러분 조작하다라는 뜻이야. 농간을 피우는 거고 그 다음에 잔민을 추박한대. 근데 여러분 여기 별표 표시 없으니까 잔민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는 글자 하나 나오죠? 백성들은 근데 여러분 잔자가 남아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남아있는 백성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뭐냐면 이때 얘들아 조선시대 때 진짜 연속으로 흉년에다가 연속으로 가뭄이 들어서 정말 대기근 진짜 얘들아 오죽하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식들을 잡아먹었대. 그 사람 시체를 인육을 먹는 사람들도 많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민이라는 건 기근으로 배가 고파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잔민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들을 얘기하고 근데 살아남은 백성들은 얘들아 진짜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잖아.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이 하급 관리들이나 관리들이 뭐 하고 있다? 추박을 하더래요. 그러면 추박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뉘앙스는 알겠지? 그럼 뭐라고 있는 걸까? 괴롭히는 거야. 얘네들 수탈하고 괴롭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모진 방법으로 장물을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남은 백성들한테도 뭘 했다? 수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저 아표, 여러분 월시라고 돼 있어. 아표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뭐냐면요, 아사에서 죽은 시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사가 뭐예요? 아사? 배고파서 죽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시체야, 시체. 그러면 여러분 저기 있는 여러분 시체는 월시, 여러분 시가 아니라 보다란 뜻인데 월시가 뭐냐면 무시하다, 무시하다. 그러면 이 시체는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죽은 사람은 무시하고 사화제만 도모한대. 사화제라는 건 여러분 사화가 뭘까 얘들아? 사적으로 모으는 재물이란 뜻이거든. 즉 이익만 탐욕을 부리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관리들은 백성들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자기 이익에만 눈이 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탐욕스럽지. 여러분 지능만 생각하잖아. 이기적인 면모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다. 자, 진정사를 말게 하소. 여러분 진정사가 어디냐면요, 진율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율청은 백성들을 위한 곳이죠. 그곳을 맑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진율청을 맑게 해달라는 건 뭘까? 맑게 해줘. 이 사람들이 비리 저지르죠. 그럼 여러분 비리 저지르는 걸 뭐 해달라고 하는 걸까? 고쳐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청렴이라고 하죠, 여러분. 청렴결배. 그래서 이 진울청을 청렴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요 소자 들어가면 이거 무슨 영험이라고 했더라? 명령,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이건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소망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치? 자, 무실존명 끝이었구나. 자, 여러분 무실존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실, 존재하지 않아. 존명, 근데 이름은 있어.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얘들아 그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죽은 사람한테 여러분 세금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안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이름을 장부에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없는 이름을 장부에 올리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세금, 스탈. 이거예요. 세금 스탈이에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 진울청 같은 여러분 이제 곡식을 빼돌리는 여러분 이 관리들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여기 뒷부분은 이제 세금을 수탈하는 여러분 관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가위가 뭐야? 가위 끝없다. 끝도 없이 펼쳐지더라. 자, 그 다음에 진강색의 진진창을 고비고비 다 채우니, 그러면 여러분 진강색의 얘들아 이 진진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을 여러분 자기 입속만 챙긴다, 자기 뱃속만 챙긴다라는 표현 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진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구휼 담당 여러분 벼슬아치의 긴 창자라는 뜻이에요. 구휼 담당 벼슬아치의 긴 창자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자 소장하고 대장 사실 쫙 펴놓으면 길이 어때 얘들아? 엄청 길지. 그 긴 것을 굽이굽이 다 채워져 있대. 뭘로 채워져 있었을까? 이익으로, 수탈한 돈으로.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남의 거 탐내거나 빼앗는 사람들은 자기 입속만 챙긴다, 뱃속만 챙긴다고 했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창자 속에 지 이익만 다 채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거 가세요. 12번 고개 드시고.
자, 그다음 다시 김이나 네가 죽거라. 여러분, 자, 김이나 네가 죽거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백성들 너희들이 죽어야겠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겠니? 이건 진짜 죽으라는 의도가 아니지. 그치? 너네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니? 이런 의미인 거지. 그래서 백성들에 대한 연민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사로 이러면 일일마다 즉 이일 저일 모두 살세구나. 이러면 살세 혹시 무슨 뜻이에요? 살세? 죽는 해거든. 왜 죽는 해를 얘기하고 있냐면 흉년이 든 해를 여러분 죽는 해라고 해. 그러면 이일 저일 죽는 해더라라고 하는 건 올해만 여러분 흉년이 아니라 계속 흉년이 지속돼 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속되어 있다. 자, 시절이 이러하니 바랄 것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바라는 건 없대요. 그런데 4월 남풍의 대맥황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을 수 있는 거 없어요.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진울청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대. 뭐였대? 뭘 믿는데 얘들아? 대맥황을 믿는데 대맥황 할 때 맥자가 무슨 맥자예요? 얘들아 맥주. 맥주 할 때 맥인데 여러분 맥주 할 때 맥이 뭐야? 보리를 얘기하는 거지. 보리를 믿는데 보리. 얘들아 보리야 보리. 자 여러분 하다하고 백성들은 이제 믿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누굴 믿는다? 보리를 믿는다 라는 뜻이야. 자 보리 왜 믿냐면요 여러분 지금 아마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에 얘들아 가파도 청보리 축제할 거예요. 청보리 축제. 보리가 지금 얘들아 파랗게 되고 한 5월 중순쯤 되면 이런 노랗게 익어서 수확을 하거든요. 그럼 딱 이 봄에서 늦봄이랑 초여름일 때 얘들아 보리를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절이 언제예요 여러분? 4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음력을 셌어 양력을 셌어? 음력 4월이면 양력으로는 언제야? 5월. 그럼 지금 얘들아 뭘 앞두고 있는 거예요? 보리 수확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보리는 여러분 이렇게 봄에 수확을 한단 말이야. 여름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보리 수확을 앞두고 있으니까 보리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먹을 게 생기는 거니까. 그치? 자, 황모는 몹쓸병이라 일시 한순간에 다 퍼져버리니 여러분 근데 황모가 뭐냐면 이 보리하고 쌀에 생기는 여러분 벌레예요. 보리를 다 쭉정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황모는 여러분 지금 저의 이 보리에 병이 생긴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 병이요 진짜 얘들아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확 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일시에 얘들아 보리를 믿고 있었는데 이 보리에 갑자기 병이 확 들어버리니 무상하다. 참 안됐다. 이 시절이 참 인생 무상이구나. 더덥다. 맥충을 또 만나버렸구나. 그럼 보리도 흉년인 거야. 먹을 게 없어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정리해볼게. 여기서 이제 화자는 여러분 믿은 게 얘들아 믿었던 게 얘들아 지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잔뜩 믿고 있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게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맥충을 또 만났대. 그럼 여러분 보리도 작년에 또 뭐였어 얘들아? 보리도 흉년이었던 거예요. 올해도 흉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흉년이 지속되더라. 이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지. 흉년이 지속돼 왔다.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백성들은 안 그래도 얘들아 쌀 흉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개 얘들아 그래서 진율청에서 진율을 주겠다고 했는데 관리 새끼들이 다 처먹어가지고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리 믿었는데 보리도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계속 백성들에게 안 좋은 일이 겹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수익심 화인열을 과연이다. 이게 성훈이 얘들아 성인들의 훈계라는 뜻이야. 그러면 성운들의 훈계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이게 얘들아 바로 성인의 말씀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누구가 이런 말을 했냐면 수익식 화잉여를 여러분 맹자가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수가 무슨 숫자야? 물수야. 물에 들어갔더니 물이 더 깊더래. 여러분 화잉열, 화가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에 들어갔더니 너무 뜨겁더래요. 아, 당연한 말인데 얘들아. 자,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는데 얕은 물인 줄 알았더니 깊은 물이어서 더 고통스러웠고, 불인 줄 알았더니 이 불이 얘들아 뜨거운 열기 때문에 더 덥다는 거야. 더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고통이 계속되는 걸 여러분 성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통의 지속을 여러분 성인들이 말한 거고, 그러면 소년들이 이런 고통의 지속을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삶을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의 얘들아 이 도탄에 빠지는 이 모습은 과연 성현들의 말씀은 옛날부터 진리였다. 그러면 옛날부터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면 고통 설상가상이 나타나는데 당연한 말씀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맹자의 말을 인용을 했잖아요. 이 인용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강조할 수 있죠. 백성의 삶 강조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런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화자가 한탄하고 있고 안타까움 드러내고, 그리고 이 관리들 비판할 수 있고 정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인명의 철석인들 이렇게 해서 보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인명은 사람 목숨이야. 여러분 사람 목숨이 그래도 생각보다 꽤 질기다 얘들아.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이 질기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뭐에다 비유를 하냐면 사람 목숨이 철석 같대요. 여러분 철석이 뭐예요? 쇠랑 돌 같대. 그 정도로 인간의 목숨이 질기고 질긴데 이런 뜻이야. 인간의 목숨은 질기고 질기지만 이런 상황인데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면 보존할 수 있겠니? 살인법이니까 여러분 화자는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 표현은 여러분 백성들에 대한 여러분 요 정서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28번까지 다 정리했니? 자,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29번. 자, 물어보겠다 관인들아. 여러분 이제 청자를 여러분 누구로 설정하고 있나요? 관인들, 관리들, 그치? 그럼 관리들한테 얘들아 청자를 설정하는 거야. 자, 이때가 어느 때냐? 그럼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야? 이때가 뭐야? 이 대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백성들을 보살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세미왕상 각항받아서 구미수는 무슨 일이건 말이냐. 자, 여러분 세미왕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이자를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환곡이 뭐예요? 나라에서 여러분 쌀을 봄에 빌려줘요. 그럼 가을에 수확하고서 이런 빌린 돈을 갚는 것을 환곡이라고 하죠. 그러면 환곡의 이자를 각 항 받고 있대요. 항목마다 받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런 관리들이 이런 얘들아 어려울 때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백성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뭘 하고 있다? 세금을 항목마다 받고 있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구미수, 여러분 구미수는 체납이야, 체납. 그러면 백성들이 돈을 못 내니까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금이 체납될 수밖에 없겠죠. 항목마다 얘들 세금을 걷어가 버리니까 체납된 돈들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체납된 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아무리 식년인들 신호적이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자, 그러면 여기 30, 31번 무슨 편법이에요? 대구, 그치? 자, 그러면 대구법을 사용해서 이러면 지금 뭔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냐면 이러면 지금 항마다 세금을 더 먹기 시작을 하는 거야. 백성들이 힘든데. 근데 여러분 또 뭘 하냐면 식년이래요. 여러분 식년이 혹시 몇 년인지 아세요? 식년? 혹시 여러분 시험 볼 때 과거 시험에 식년시가 있었는데 식년시 3년마다 보는 시험을 식년이라고 해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는 3년마다 뭘 했냐면 여러분 시험 과거 시험을 보거나 3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 호적 조사를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호적 조사를 한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얘들아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화자는 의아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왜 이런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을까? 의아심. 근데 여러분 이 의아한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인가 부정적인 거? 부정적이지. 왜 이런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유 가소로다. 여러분 가소로다가 무슨 뜻일까? 가소로다. 여기 받침 하나 더 들어가긴 해야 돼. 가소롭다. 여러분 가소롭다는 건 얘네들의 행태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화자가. 그러면 여러분 이 30번, 31번의 행태를 화자가 비웃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비웃으니까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차갑게 웃겠네. 차갑게 웃어. 차갑게 웃네. 냉소적이야. 맞아. 냉소적이야. 냉소적 태도를 갖고 있는 거야. 자, 지금은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수단 함물적으로 방시로다. 여러분 자 함물 수단이 뭐냐면 호적조사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 호적조사를 했는데 함물저로가 뭐냐면 집에 여러분 이 몰자가 뭐냐면 몰락했다라는 뜻이야. 뭐가 몰락했냐면 자손이 몰락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서 자손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 호적 조사를 딱 해봤더니 자손이 끊긴 집이 당실에. 그런데 여러분 이 집안의 것을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그것도 호적 조사를 하더래요. 수단을 하더래요. 그럼 다시 자손이 끊긴 집에 호적도 올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관리들이 얘들아 호적 조사를 해가지고 자손이 끊긴 집에도 얘들아 사람들의 이 호적을 올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약간 속된 표현 가라로 올리고 있죠? 가라로 올린다는 건 거짓으로 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으로 왜 호적을 올려요? 뭘 더 받으려고? 세금을 더 받으려고. 그치? 세금을 더 받으려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얘들아 비웃음이 나 안 나? 당연히 비웃음이 나는 거지. 세금을 더 받으려고. 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어느 겨울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우리 백성들 눈 언제 떠? 백성들에 대한 무슨 감정이야 얘들아? 이건 연민. 그치? 연민이지 연민. 실 같은 이 목숨이 질김도 질기구나. 이러면 실 같은 목숨이라고 했거든요. 이러면 직유법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원관념이 누구예요? 원관념 백성 목숨. 그치? 그러면 이러면 백성들의 목숨이 화자는 질기기도 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백성들이 살아남았다고? 너무 불쌍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굶고 먹고 그리저리 해서 천행, 얘들아 하늘의 운으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부모 동생 어디 가고 요절한 자식 때문에 더 서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겨우 살아남았죠 여러분? 겨우 살아남았는데 얘들아 가족들이 다 어디에 됐어 얘들아? 다 죽었어. 기근으로. 그러면 기근으로 가족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얘들아 이 사대부인 여러분 이 화자가 바라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들에 대한 이 연민의 마음을 넘어서서 이 시대에 대한 여러분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 그래서 눈에는 피가 나고요. 피눈물이 나고요. 가슴은 여러분 열불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무슨 편법 썼어? 37번에 대구, 그치? 그러면 자, 이 대구법이 여러분 지금 뭘 해주고 있는 거냐면 얼마나 얘들아 시대에 대한 분노가 컸을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인가. 이건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대변해 주는 거야? 화자가. 그치? 사대부인이 화자가 대변을 해주는 거야. 일단 선생님 3줄 남았어. 3줄.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망극하다, 통복하다, 도처에 참혹하구나. 이 몸이 황황하여. 이러면 황황하다라는 게 얘들아 어쩔 줄 모르다라는 뜻이야. 내가 어쩔 줄 몰라서 신불능 정정하니. 이러면 신불능 정정하니라는 건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니. 그러면 여러분 이건 화자가 자신의 주관을 넣어 놓은 거죠. 백성들을 바라보는 자기 마음이 어떻다? 너무 불편하다. 너무 안 되더라.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살살 살아나서 이 낙세를 볼똥말똥하구나. 여러분 뒤에 서술을 다 안 썼어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무슨 편법 쓰였는지 한번 봐봐. 2개. 이러면 40번 2개. 무슨 편법? 40번에 대구죠. 자, 또요. 살세는 흉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거. 그 다음에 낙세는 즐거운 세상이야. 대조지. 대비라고 해도 되지. 그치? 그러면 아까 얘들아 살세가 뭐였냐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세상, 흉년을 얘기했고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세상을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낙세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인 거지. 그러면 낙세는 여러분 즐거운 세상. 그러면 이 즐거운 세상은 바라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화자가 시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선상탄에서 여러분 저 화자가 바라는 시대로 나온 게 뭐였어? 태평성대 있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해불양파,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잔잔한 상태, 그걸 여러분 이렇게 다 고려하게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잠깐 쉬시고 여러분 뒤에는 소설 2개를 할게요. 알겠죠? 이게 타는 여기 하나 정리 한번 쉬시 하고 정리할게요.